성공 노하우를 들으시고 또 사업하시는데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시스템 강의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어떤 그 성공 노하우를 갖고 계실지 모셔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샤론 로즈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오늘 원래 이제 제가 아닌 거 아시죠? 스케줄표 보시면 네, 홍진영 국장님 저희 신랑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를 가게 돼서 오늘 지금 11시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제가 급조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사업 설명 대타로 급조 담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된 건 없지만 이제 제가 뭐 진행하면서 조금 도움되실 말씀이나 차라리 이제 사업 설명하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죠. 사업하신 지 다 지금 6개월 이상이다. 다? 예. 아니면 6개월 미만 있으세요? 6개월 미만도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래서 사업 진행한 지 지금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과정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하면서 하루하루 어떤 경험이 쌓일 때마다 배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고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희는 이제 뭐 제가 사업 설명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랑이 먼저 애터미 접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회원가입은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회원가입일을 보니까 2015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2015년 12월인가? 예, 빠르게 했는데 저 홍진영 국장이 문호성 사장님한테 사업 설명을 듣고 저한테 와서 그날 저녁에 얘기했을 때 제가 말했죠. 대파 싸웠다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이게 뭔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저는 2010년도에 친구한테도 들었고 그리고 미장원 아줌마한테 가입도 해갖고 제품도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20년 전에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경험이 있거나 뭔가 또 주변에 그랬던 분들이 있던 분들이 더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반응이 크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내 인생에 이제 앞으로 다단계는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도 뭐 크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 뭐 빚지게 된다고. 근데 빚진 건 진짜 없었거든요. 예, 뭐 다행히 저희 그 당시 스폰서였던 문호성 사장님이 뭐 사재기나 이러한 것들을 시키지 않아서 했는데 그때 20년 전에 제가 98년도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학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고 이게 어떤 노동 수익과 다른 연금 소득이 될 수 있는 완벽하게 새로운 마케팅에 대한 그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학문으로 이론으로 제가 딱 무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4년 정도를 투자했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올 때 사실 그만뒀거든요. 소득이 나왔을 때 그만뒀던 이유는 이거 계속 팔아야 되는구나. 연금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했던 그 당시에 뭐 저희 신랑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저희도 어떤 제 친구들이 진짜 별종이라 그랬거든요. 저보고 너야말로 집에서 문화센터나 다니면서 남편이 그거 해주는 거에 게다가 뭐가 부러울 게 있느냐 도대체 왜 그러고 돌아다니느냐 이해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생각은 지금은 먹고 살지만 노동소득이 아니라 연금성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40살이 넘어서 내가 신랑한테 300씩 따박따박 갖다 준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거 계속 팔러 다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메랄드 핀을 달았을 때 사실 그만뒀어요. 에메랄드 핀을 달았을 때 그때 연봉 한 4,800 정도 받았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우리 모든 마음속에 서민이고 평범하지만 어떤 성공의 욕구가 있다는 거. 왜 1대1로 해보면 알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서 뛰어들었지만 뭔가 이 도구를 가지고 해볼 수 있다는 사실 그러한 사람들한테 꿈과 용기를 준다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어떤 인생 자체가 굉장히
에너자이틱하게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향수는 조금 있었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 더 철통같이 20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앉아서 사업 설명을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전혀 귀에 이제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애터미도 마찬가지였고, 애터미도 전달한 친구가 저한테 입도 못 벌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용실에 갔을 때 뭐 아줌마가 원장님이 막 물건이 싸다 그러니까 그럼 뭐 가입해서 쓸게요 했는데 그때도 그 제품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는 막 애터미 제품 좋다고 하지만 그냥 뭐 써봐서 그런데요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관심과 또 관찰을 가지고 또 모든 300종의 제품이 나한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20년 전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반대했고 이제 절대 내가 이쪽에 발을 들이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오리센터도 신랑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몇 번을 왔는데 이제 뭐 그런 거죠. 너는 해라, 나는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이제 석세스 세미나가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고 한 10월 달 정도 됐는데 신랑도 뭐 제 와이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제품도 제대로 못 쓰죠. 근데 이제 그 파트너가 생겼으니까 이제 문국장님이랑 너랑 가야 된대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는 사람치고 밑에 프론트가 생겼는데 파트너가 생겼는데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완전 직무유기거든요. 그 일종의 책임감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라비돌에 처음 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라비돌에 처음 따라가서도 마음의 문이 열린 건 아니었는데 뭐가 열렸냐면 이 회장님이 뭐 좀 안 해. 왜냐면 시스템을 회사에서 주최한다는 게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네가 만약에 이 그룹이 아니라 이쪽에 있었으면 다이아몬드 갔을 텐데 아깝다 할 정도로 어떤 그룹의 지원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미팅이나 큰 뭐 펑션을 할래도 저희가 다 비용을 내고 뭐 하다못해 이렇게 사무실에서 운영해서 이 의자까지도 다 사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그러한 것들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어떤 그룹이나 스폰서 라인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된 사업의 기회라 그러면서 누구는 스폰서 잘 만나서 잘 되고 누구는 잘못 만나서 쪽박 찾는 거는 사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이념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라비도를 가보니까 회장님이 전국 실황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아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 연달아 사실 그 다음 달에도 또 가게 됐어요. 그 다음 달에 갔을 때는 이제 승급식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승급식을 하는데 그 아메이 같은 경우는 엄청 화려하거든요. 드레스 입고 나도 저거 한번 입어보리라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드레스 뭐 이런 식 자체도 워낙 소박한데 올라오시는 분은 이제 더 소박한 거죠. 너무 평범하고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면 이 사업이 뭐 그들의 말처럼 제품이 발달려서 나가거나 아니면 마케팅 플랜이 정말 좋아서 뭔가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구나. 둘 중에 하나겠다 이제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2년 반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 마케팅 보상 플랜과 그 제품의 탁월성이 사실 애터미 사업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침체 속에서도 그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내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통계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 만날 때도 왜 그러냐면 똑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도 그 내가 어느 타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무언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가 애터미 사업을 지금 어느 시점에 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의 선택이 중요한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 업계 상황들을 보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데는 뭐 100억, 200도 매출이 안 되는 그러한 왜 제외하고서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은 시대 흐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맞는 사업은 아니에요. 점점 디지털화돼가고 뭐 대면화보다는 비대면화가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그리고 옛날에는 그 핸드폰이 없으니까 물건도 바가지 쓰고 많이 샀잖아요.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소비자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뭔가 가입비를 주고 유지비를 주면서 사람을 끌어다닌다?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계치를 보면서 애터미 사업이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범주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과 그다음에 꾸준한 회원 증가, 그다음에 그 국내 기업으로서 그 원서버로 해서 세계에 나가서 지금 각국마다 검증이 되고 있던 거는 이건 반드시 새로운 유통, 신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맨날 이제 말씀하시죠, 문호성 국장님도 겉에 보기는 똑같이 다단계 원숭이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애터미는 이제 작년 9월 1일자로 사실 완벽하게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작년 9월 1일자에 그 뭐가 됐어요? 앱솔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묶음 판매가 풀렸어요. 사실은 그거는 저한테도 사업에 굉장한 변화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 애터미를 사업을 이제 2016년부터 하게 되면서 제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택배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폼크리싱 하나, 아이크림 하나 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이제 붙여갖고 맨날 나눠갖고 이제 택배 보내는 거죠. 갖고 이거 사람도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맨날 앉아갖고 택배 붙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개인의 그 소비 패턴을 바꾸면서 이게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데 소비 패턴이 안 바꿔지잖아요. 늘 제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9월 1일자로 한개 그 묶음 판매가 풀리게 되면서 진짜 그 택배하는 게 거의 한 10분지 1로 줄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주문을 받아갖고 제가 그냥 그분 아이디로 들어가서 5만 원 돼서 택배 붙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5만 원 안 되니까 나 붙인다 이러는데요. 저 그냥 붙여버려요. 그 아래서 이제 2,500원이어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날 때도 그 왜 뭐 하나 전달을 할 때라도 거리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에 그게 있으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더운 날 그냥 제품만 늘상 있는 소비자고 하나 둘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5만 원이 안 돼도 2,500 택배비 붙여서 받든가 아니면 제가 조금 뭘 더해갖고 붙여갖고서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 가져오든가 그게 낫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뭘 붙여갖고선 더 보내잖아요. 그럼 그냥 쓰겠다. 아니면 뭐 누구한테 팔았다 이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은 조금씩 내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있으면 참 재밌게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사실 작년 9월 1일자로 완벽하게 새로운 유통으로 변해갔고 모든 수치들이 저는 그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사업을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고 타겟층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이 사업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16년도에 와서 그때 석세스에 들었을 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가 제일 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올라오시는 분도 막 60대, 70대 이런데 막 1,000만 원씩 벌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예, 죄송합니다. 그 뭐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사실 나이가 60 넘고 70 넘어갖고 어떤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고 뭐 월 100도 아니고 1,000을 벌어간다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애터미 사업에서 그런다 그러면 뭔가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보기만 참 좋을 텐데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나는 아니지만 어떤 저런 사람들이 평범함 속에서 그 성공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와서 이제 뭐 수영장에 풍덩 담그는 건 아니어도 이런 거 있죠. 뭐 노는이 뭐해 손에 안 나게 그냥 남편 좀 도와서 회원가입은 시켜줘야겠다. 그냥 요 정도로 그 이제 한 연말부터 한 이제 초까지는 그렇다고 이제 센터에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좀 가입시켜서 물건 쓰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나도 좀 물건 써주고 신랑한테 이제 물건 써주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때 예전에 이제 제품을 썼을 때보다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관찰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화장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제가 그때 세트에 한 60만 원짜리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모든 제품을 살 때 제조사랑 뭐 이런 거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뭐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식품 하나를 선택해도 뭐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뭐 식품도 다 선택하면 뒤에 뭐 발색제나 아질산 나트륨 뭐 이런 거 들어갔나 그 다음에 화장품은 제조사와 유통사가 다 다르다는 걸 아니까 제조사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코스맥스나 그 한국 콜만가 막 이런 거 이제 다 구분하면서 보는 까다로운 소비자죠. 근데 이제 까다로운 소비자 관점에서 그 제품을 써봤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놀란 게 아메이 사업을 안 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유일하게 쓰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세제를 썼어요. 세제. 예. 그러니까 뭐 더블엑스도 너무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다른 화장품들도 이제 뭐 흔히 살 수 있는 거니까 안 했는데 세제만은 20년 넘게 왜냐면 그게 정말 이제 가성비가 좋잖아요. 아메이 제품이 비싸기는 해도 세제 같은 거 한번 사면은 한 1년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비싸도 사서 근데 제가 주변에 예전에 아메이 사업했던 분들 다 물어보니까 다 안 쓰는데 세제랑 치약을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사실 가격 경쟁력, 가성비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사실 소비자한테 사랑받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제를 애터미 세제를 써봤는데 애터미 세제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딱 칠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인산염도 없고 동물성 계면활성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한살림이나 뭐 이렇게 생협에서 세제 사서 쓰면 일반 그 마트에서 쓰는 것보다 어쨌든 세척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 환경을 생각하는 대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서 쓰죠. 근데 우리 애 교복을 입고 나면 그 양말 엄청 더럽잖아요. 그래서 애벌 빨래를 하고서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가격은 뭐 보통 아메이 세제 3분의 1 가격이죠. 뭐 한 3kg의 아메이 있게 37,000원 정도면 우리가 11,000원이잖아요. 물론 키로수가 좀 작긴 하지만 그렇게 비교한다 해도 거의 한 50% 가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품을 먼저 써봐야 된다는 건 정확한 얘기예요. 제품을 먼저 써보니까 사업을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이거를 애정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런 가격에 사라? 정말 좋은 회사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쌓아가면서 이제 마음의 문도 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게 이제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6년 6월에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전업을 해갖고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직장에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투자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이 플랜을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승선이 다 갔잖아요. 결승선이 갔는데 어느 누가 얼마만큼 몰입해서 이거를 뭐 3년 플랜으로 끝내느냐, 2년 플랜으로 끝내느냐. 그때 제가 그 당시 들어봤을 때 스피치는 거의 3년 플랜에 한 연봉 1억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3년 플랜으로 연봉 1억을 끝내야겠다. 근데 요새 그 석세스 가서 스피치 들어보시면 어때요? 몇 년 플랜이에요? 다 2년 플랜에 막 국장 나오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봉 1억 풋도 뭐 한 2년 플랜 안에 어쨌든 사업의 속도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빨라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타겟층도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밖에 필드에 나가서 저희가 해보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그 거절과 그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솔직히 회원가입 이렇게 처음 대면했는데 회원가입을 못 시킨다? 그건 한 열이면 7명은 거의 시키고 오는 것 같아요. 회원가입도 굉장히 간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가입도 요번에도 지난주도 사업 설명을 누구 소개를 받았고 이제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저는 처음 본 거죠. 애터미를 처음 들어보셨대요. 예, 건물주분인데 처음 들어보셨대요. 그래서 아니 이런 희귀 동물이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제품이고 뭐가 아무것도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건물 바로 옆에 애터미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도 처음 봤대요. 그래갖고 예, 뭐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또 뭐 마케팅을 했던 분이라 컨셉이 괜찮네요. 이러셔갖고 이제 막상 이제 오늘 회원가입하시죠 하고 딱 드림이니까 안 하잖아요. 이제 오늘 처음 들은 거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거든요. 오늘 처음 들은 정보에 대해서 뭔가의 결정을 한다? 그 굉장히 사실은 이게 딱 다시 부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나왔을 때. 예. 그래서 그때
이게 회원가입이요. 쿠팡이나 뭐 인터파크 가입하셔도 그렇게 고민하시겠어요? 저는 쿠팡이나 인터파크 가입하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겠다는 사람 진짜 이해 안 가더라고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거든요. 저희 회원가입에 지금 초기 화면 보면 신세계닷컴, 쿠팡, 롯데닷컴 가입하는 화면이랑 그 핸드폰 인증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의 방법 경로가 지금 인터넷 모든 쇼핑몰이 지금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고 원하시면 들어가서 언제든지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이트거든요. 그냥 쇼핑몰이에요. 단지 당신이 일찍 가입함으로써 내가 오늘 가서 또 뛸 소비자 회원이 당신과 함께 그 소비자 카테고리로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더 이득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진짜 인터넷 쇼핑몰이랑 똑같다라는 것들을 해갖고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입을 하셨고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원가입도 중요한 이유가 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랑 볼 때 이제 완벽했는데 그리고서 이틀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바꿔지는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어쨌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이제 목표 달성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도 그 무작정 들이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한 번에 다 뽑아 먹으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뽑아 먹는다는 게 뭐 그 사람을 후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해갖고 내가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 사람 오늘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있더라도 그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대화를 해봐갖고 이 사람은 그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거거든요. 그 사람과 나의 연골고리, 그러니까 돌아가는 다리를 절대 끊으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주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하는 게 저희 이제 사실은 후원이나 모든 미팅의 첫 번째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제3자가 소개해줬던 그 사람은 나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나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기는 어려운 사람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이제 명함을 받아놓거나 아니면 제가 연락드리겠다고 언지를 주거나 아니면 또 좋은 이미지를 줘서 다시 한번 식사하자라든가 하여튼간 뭔가에 그걸 해서 이 사람이 내가 그 다음에 뭐 그 연락을 하거나 이래도 전혀 개의치 않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3주 전에 인도네시아 갈 때도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이 가는 팀을 만났어요. 연세가 한 60대 후반 이렇게 되시는데 두 분은 애터미를 아시는데 한 분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분은 이제 가입 거의 이제 앉아서 공항에서 연착돼서 막 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제 한 분 사장님한테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업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애터미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모르시는 분한테 오히려 본인이 막 설명해줘요. 애터미는 그 다단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생필품 사서 쓰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장님 잘하시네 회원가입 하셨어요. 자기는 회원가입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명함을 받고 그 대신 저한테 이제 중국에 자기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중국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대요. 소개시켜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소개시켜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명함 받아놓고 회원가입을 굳이 뭐 안 하시겠다는데 막 밀어붙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와서도 잘 연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혀 모르시는 분도 그날 이제 모은 제품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 여기 이제 머리가 좀 대머리신데 그 염색을 하고 나오면 여기 머리가 빡빡하시대요. 그래갖고 뭐 아모레 거 썼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세요. 아까 우리 애터미 바르시면 된다고 했더니 그럼 나 이거 붙여줄 수 있겠냐고. 붙여드릴 수 물론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택배비 내야 된다고. 택배비 내셔야 된다. 택배비 제가 부담할게요. 괜찮아요. 뭐 얼마 붙여드려야 했더니 이제 한 개만 붙여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좋다고. 근데 한 개만 붙이시더라도 회원가입하셔갖고 붙이시면 주소로 바로 배송되고 좋다고. 안 붙여도 뭐 바로 배송되는 거지만 말이 그런 거죠. 주소로 바로 배송되고 아주 편리하시다 했더. 그래요? 그러면 회원가입할게요. 그래서 이제 타기 그냥 30초 전에 그냥 바로 그냥 해서 회원가입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애터미 사업이 사실은 점점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그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용이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옛날이랑 불과 1년 전이랑 지금도 또 사업의 속도나 이러한 게 달라지는 게 나가서 활동을 해보면 느낍니다. 회원가입 유입 속도가 다르고 타겟층이 다르고
예, 그리고 말을 하는 플랜 자체 설명도 이제 많이 달라졌죠. 사실 그 요새는 회원가입 그 사업 설명이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컨택을 할 때도 회사 소개 장황하게 안 하거든요. 예, 회사 소개 뭐 콜마 비엔에치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애터미를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다 안다. 애터미를 난 너무 잘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했다. 애터미 잘해갖고 에이 들어볼 것도 없어. 애터미 다 알아. 예, 우리 김나희 팀장님 뭐라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을 했는데 정말 잘 알아.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애터미 제품 하나 써봐도 다 아는 거고 동네에 애터미 간판 봤어도 아는 거고 다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삼성 다 알지만 계열사 수 몇 명이냐 뭐 이거 그 사장단 몇 명인지 아니야 사업자 수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화두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럼 GS도 아시겠네요. 그래요. 이제 용어 사실은 간단한 그러한 거지만 이제 그냥 던지는 거죠. 모르거든요. 대부분 제 열이면 열을 모르더라고요. 애터미 다 한다 그랬는데 그럼 GS도 아시겠네요? 이러면 그게 뭔데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국내 회사가 아니에요. 글로벌 소싱에서 글로벌 세일즈 하는 이제 세계 유통회사로 바뀌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몰랐대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모르시는구나. 애터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요새 애터미 다른 설명 안 해요. 그냥 최저가 검색 비교 설명으로 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GS로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애터미가 당신한테 물건을 쓰는 것만으로도 경쟁력 있는 쇼핑몰이라는 거 그거 이제 그 접근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일단 사람들의 만남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뭔가 서로 이 정보가 그 플러스가 되는 만남이면 좋잖아요. 부담이 되는 건 거보다. 근데 저희 사업이 어려운 게 그 애터미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담으로 다가온 거를 환기시켜 주려면 뭔가 이제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꼭지를 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그 GS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지도 있잖아요. 쫙 펴지는. 이렇게 진출했다. 이제 그러한 얘기들도 좀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예전에 20년 전에 진행했던 그 아메이 사업이랑 다른 점은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동그라미를 많이 그렸거든요. 왜 그려야 되냐면 이 플랜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업자를. 그래야지 플랜 자체가 해바라기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다 추천인이에요. 아시죠? 예. 내가 다 추천인이라서 누구 사람을 달면 다 나 중심으로 달아요. 근데 저희 애터미 사업은 나를 추천인으로 딱 누구만 쓸 수 있어요? 2명만 쓸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달래면 스폰서든 누구든 도와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뭐 무한 누적 그 속에서 이제 뭐 능력이 없고 이러한 사람들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반팽이들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무한누적에도 있지만 이 두 줄 레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속에서 나는 초등학교 졸업생에서도 초졸이 중졸 데려오고 중졸이 고졸 데려오고 고졸이 대졸 데려오면 나중에 박사님 모시고 오잖아요. 명단이 싹 바뀌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사실 이 다른 네트워크 이런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에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예, 내가 능력 있는 사람에서 나를 추천으로 하게 되니까 누구를 후원한다는 것 자체가 뭐 PB 지원이나 뭐 사람을 달아준다 이거 전혀 안 돼요. 그냥 가서 사업 플랜 해주고 이러한 것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건을 쓴다는 것도 저는 애터미 사업이 참 좋았던 게 일단 내가 마음 먹고 나가잖아요. 뭐 물건을 갖고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빵을 안 쳐요. 하다못해 진짜 뭐 칫솔 하나라도 그거 팔고 나오던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택배 갖고 뭐 어거지로 이렇게 붙였어도 아예 내가 쓸게 이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가격 구조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품질이 그래도 좋아서
그걸 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생필품에서 느끼는 그 대중들이 느끼는 게 다 어느 정도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중진국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되는데 그 수준 속에서 그냥 웬만하면은 조금 저렴하고 이러한 것들을 찾거든요. 그래서 가격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이 한국에서 이제 그 경쟁력을 지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할 때도 저러한 것들이 되니까 이제 그 제가 느꼈던 것도 이제 2016년에 와갖고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때 보상 플랜을 제대로 들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보상 플랜 속에서 이제 저걸 알았어요. 이 두 줄 레그로 해서 이제 매칭을 돼서 한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본 그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그 저기 책으로 배웠을 때는 저런 두 줄 레그는 다 피라미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소득해갖고 그래서 그 두 줄로 해서 바이너리그 방식으로 해갖고 매칭을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의 그 이제 그 소득 구조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팀워크로 이게 가는 사업이구나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이게 혼자서 이제 잘나서 그 사실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서 스피치를 들어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 성공자들이 이제 저희도 뭐 직업이 괜찮았지만 다른 분들도 뭐 저 말도 잘하고 전직도 좋았고 그리고 젊고 이랬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공할 만하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많죠. 근데 애터미에서 봤던 거는 진짜 78세 막 80세 막 나와갖고 하는데 막 마이크 잡으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왜 그러면 저 정도 핀을 가려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고양하고 해갖고 올라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은 다 떨궈져 나가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 사실 저런 분들이 올라갔다면은 뭔가 이 마케팅 플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마음 먹고서 정확하게 봤던 건 사실 보상 플랜을 이제 정확하게 본 거예요. 보상 플랜에 딱따구리 열심히 들어보셨어요? 네, 딱따구리로만 들어서는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이덕우 단장님 저 마케팅 플랜을 많이 들었어요. 이덕우 단장님 마케팅 플랜을 들으면 거기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추천 수단과 그 다음에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는 거에 가슴이 뛰었다고. 그래서 삼성동을 막 2바퀴를 머리로는 하지마 그런데 가슴으로는 해라 이래갖고 막 2바퀴를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른 어떤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강조하는 말이 가입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다는 거는 그 정말 제품이 좋아서 그냥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 그 속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지비를 만드는 이유는 모든 사업자들이 왜 그러면 강제 사항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물건을 쓰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자들이라도 물건을 써줘야지. 뭐 아메이 같은 경우도 건강보조식품을 거의 자동 배달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다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갖고서 아예 그냥 카드랑 그날 결제가 되게 해서 나가지 않는 한 이제 직급자들이 물건을 써줘서 회사가 굴러가는 구조로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 뭐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 심하죠. 아메이는 그나마 생필품 구조를 조금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것들은 진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막 이런 내구재 한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거 꼭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다. 그러면은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한 그거거든요. 직급을 유지하느라고 그 이덕우 단장님 얘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밑에서 파트너들이 그만둬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이 나의 하이 파트너의 직급이 유지돼야지 내가 또 유지되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 하이 파트너가 유지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유지비를 계속 넣는 거죠.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게 사업이 사실은 사업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했던 분들은 이 애터미에서 가입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다는 그 세 가지 구조가 얼마나 이제 그 사업자들한테는 큰 그건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애터미 사업이 왜 어려운가? 왜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서 어렵다 이 생각도 해요.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 진짜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5천만 원, 1억이라도 다 들여서 차려야 되잖아요. 5천만 원 1억 날린 건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애터미 사업은 뭐 한번 이제 직급 간다 그래갖고 판매사 가갖고 도전하려면 아무래도 물건 재야 되잖아요. 그건 막 벌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다른 거는 막 그렇게 5천 1억씩 막 그어대면서 이 사업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뭐 정말 그 자본이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들어와서 그냥 할란다 이래서지 모르는데 진짜 조금만 투자 그 개념만 가지고 계셔도 근데 투자 개념이라는 게 이 업의 속성이 그래요. 저희가 하는 업이 사실 유통업이고요. 광고업이에요. 예. 이제 제 파트너 중에서 옛날에 음료수 유통을 하셨던 분이 웅진 그 음료수 유통을 하셨는데 항상 재고가 1억 원어치 창고에 있어야지 물건이 돌아가요. 대리점을 수십 개, 수백 개를 관리를 하는데 물건 달라 그러는데 어디서 공장에서 그때 가져와요. 자기 창고에다 재놓고서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억 원어치는 쌓아놓고선 물건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애터미 사업을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아, 세상에 재고 한 3, 400만 가지고도 계속 돌릴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거 너무 왔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그 생각으로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업이 물론 이제 내가 내 그 잡체인지가 아니라 그거죠. 소비 패턴, 소비 체인지죠. 그 마트 체인지죠. 마트 체인지. 마트 체인지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마트 체인지하고 마트 체인지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그러한 것들로 어떤 팀워크를 맞춰 갖고 뭔가 이제 그 직급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한 두려움들을 갖거든요. 근데 사실은 업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그것으로 해서 어떤 배가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사업은 진짜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또 안 해본 거고 어려운 거니까 그 처음이니까 뭔가를 도전한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판매사 도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투자 안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게 그게 반드시 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구멍가게를 차려도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밤잠 못 자요. 요새 자영업들 신문 나오는 거 읽어보세요. 예, 매달 진짜 뭐 그 유지비 나가는데 이제 피땀을 흘린대잖아요. 예? 어서 빨리 그냥 누가 인수하는 작자라도 나타나면은 털 텐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사면 초과에 막힌 그건데 우리 사업은 사실 그냥 맨몸들로 자기 제품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시작을 하신다니까 별 고민도 안 하고 별 아이디어도 안 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소비자 한 명을 만나도 이 사람이 그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것도 고민하고 그날 이제 내가 가방 속에 들어가는 물품도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거든요. 예, 만약에 그 연령대가 있으면 뭐 건강보조식품이나 해모임 이러한 것들이 좋을 거고 사실 뭐 젊은 아가씨나 이런 거 있으면 화장품이나 뭐 이제 메이크업 잘 안 해도 쿠션 같은 거랑 다 챙겨 갖고서 나가고 그 내 거를 하면서 이제 보여주게 되잖아요. 가방 속에 간단히 끊어서. 근데 진짜 저도 이제 파트너랑 후원을 가보면은 이제 저도 정신없이 왔는데 파트너는 정작 자기 손님 초대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세상에 뭐 브로셔 하나, 카탈로그 하나도 안 가지고 덜렁덜렁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맨날 사업 어렵다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아니, 자기 한 고객이 1대1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오늘 다만 그것만 다른 거잖아요. 오프라인에 내가 슈퍼 차려놓고 한 명, 두 명 고객 오는 거 받는 거랑 인터넷 쇼핑몰에 찾아놓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지금 내 쇼핑몰로 지금 유입을 하는 거 그 걸어다니는 제가 쇼핑몰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마트에 있는 거 다는 못 가지고 다녀도 카탈로그랑 뭐 몇 개 그다음에 적어도 뭐 저희 나오는 석세스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제품들 체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는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떠한 것들을 전혀 캐치 안 하시고 오시면서 근데 다른 사업은 아마 하다못해 뭐 진짜 조그만 구멍가게 하셨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내가 몇 시에 문을 열고 뭐를 하고 이런 거 다 고민하시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그 투자한다는 게 반드시 돈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내가 내 시간을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자기 관리 사업이에요. 막상 전업은 한다고 했지만 만나러 갈 사람이 없는 게 또 이 사업이잖아요. 전업은 한다고 했지만 만나러 가려는데 명단도 없고 이럴 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이제 뭐 지금은 사실 시간 스케줄을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강제 조항으로 막 이렇게는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저절로 막 파트너들에 의해서 시간이 다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저희 그 월 5천 뭐 이렇게 갖고서 목표가 있다 해도 반드시 단기 계단식의 그 하루 목표, 일 목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단지 뭐
그 뭐 3만 PB 뭐 아니면 내가 10콜 10명한테는 전화하겠다. 그리고 뭐 2방 적어도 2번은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 지침을 세우는 게 가장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애터미 사업은 버티면 성공한다. 뭐 이 룰이 있는데 요새 많이 변했습니다. 그냥 버티면 성공 안 해요. 행동해야지 바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행동해야지. 왜냐면 복지 사업이어갖고 좋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안 바뀌면 절대 좋은 사람이 안 온다는 또 이 사업의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나를 여기 앉혀놓은 것도 파트너가 없어도 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뭐 지금 뭐 성공의 길 막 이런 거 강의하는 거에 아직 조건이 전혀 미흡해요. 근데 이제 국장들을 성공의 길을 한 거는 제 생각에는 팀장 국장이 제일 필드에서 많이 뛸 때거든요. 그리고 제일 경험이 많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노하우를 좀 그 서로가 나누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업의 속성, 그 유통업과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투자 마인드를 조금 가지고, 반드시 그게 금액 뭐 돈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언제 끝나야 되나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5분만 더 하면 되나요? 네,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맨날 1대1로 만나게 됐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저희가 BTC나 이런 데서도 가장 많이 강의하는 게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이잖아요. 근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이 요새도 많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나만의 극복 노하우가 있다 뭐 이러신 분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우리 사장님 맨날 그거 카톡에 긍정 음원 그쵸?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뵌 적이 없는데 기억을 합니다. 카톡에서만 보고도 자신감을 갖고. 네, 자신감을 갖고 네. 고객 한 분 한 분 찾아가고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고객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절대 나올 때 웃음을 잃지 않고 나오는 게 저의 고객 만나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 훌륭하십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선혜 사장님? 네. 예. 이름까지 기억했어요. 성공하셨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셔서. 우리 이선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카톡에 항상 좋은 글을 올리시는데 본인 자기 그 정체성 자체를 긍정 음원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반응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려는 게 그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도 참 어렵거든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부정적으로 깔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또 갑자기 뛰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비슷한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막 웃고 막 또 막 그렇지는 않는데 그냥 그 신조가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너무 괜찮은 사람 만나서 큰 기대도 안 하고요. 너무 아닌 사람 만나서 막 절망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 그 애터미 사업 같은 이런 사람 그 휴먼 네트워크를 짜야 되는 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게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이게 단거리로 해서 무슨 슈퍼에서 너와 나와 이게 고객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연금성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장거리 마라톤을 뜻하는 거예요. 장거리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제가 인생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나한테는 좋았던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한테는 뭐 그냥 그랬던 사람이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요번에 이제 그 신과 함께 영화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만 있을 뿐. 그 명언을 남겼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보고 딱 두 가지 남는데 그 대사가 옛날에는 사실 저 돈도 되게 많이 띄었거든요.
못 모르고 돈도 꿔주고 이래갖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내가 꿔준 사람인데 이젠 절대 안 꿔주죠. 근데 그랬던 경험이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나요? 누가 그 얘기해서 무슨 이게 개 X 같은 소리야? 막 이랬는데 진짜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실 그 경험자가 돼봐야지 그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아주 겸손해지고 남의 상황들을 이제 인정하게 된다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선혜 사장님 말처럼 저도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첫인상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첫인상이 맞기도 한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줬다가 저도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힘이 되고 이 사람이랑은 진짜 끝까지 가겠구나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엉뚱한 이유로 판매사까지 가서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막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좀 한 대 진짜 뭐 얻어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그랬을 때 더 실망감이나 이 절망감이 크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든 이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또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이제 제 인간 신조 다리는 끊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하고선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속성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유통업이고 장거리예요. 장거리 마라톤이고 분명히 계획을 2년 플랜 해갖고 몰입하는 기간은 필요하지만 어떤 인생과 같이 애터미 사업도 연속성을 가지고 흘러가려면 절대 일희일비하려면은 내가 괴로워서 죽어요. 내가 괴로워서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스템에 안에 있어라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 같지만요. 내가 먼저 딱 중심 잡고 서 있으면 나도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기본적인 이 안에 기본 성격이나 자질 같은 것들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운 것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한 가지 경험이 쌓이고 그다음에 또 타인의 경험에서 또 배우고 이러면서 계속 나도 쇄신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이 사실 이 교육 프로그램 속에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폴레온 힐의 성공학 서적이나 이런 것들 읽어봐도 사실 애터미 사업이다 아메이 사업도 좋았던 게 그거거든요. 평범했던 서민들이 어떤 성공을 향해서 성공의 단계를 발표해서 나가잖아요. 성공의 8단계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사회에 저는 이제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 강의도 많이 들으면요.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성공의 핵심은 같거든요. 뭔가 꿈을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두 주먹을 가지고 다 뗄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는 정확하게 결단을 하고 몰입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죠. 근데 애터미 사업 플랜 자체가 조력자자 좋은 조력자를 만나서 우리 위에 스폰서도 그렇고 내 파트너 좋은 조력자를 만나서 같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사실은 모든 플랜이 애터미 사업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또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나를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시간과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들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후원하다 보면은 진짜 파트너 사장님들마다 각가지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는 이렇게 어쩔 땐 진짜 박쥐된 느낌. 여기는 가갖고서 어쩌다 위로해줘야 되니까 막 또 이러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진리는 있잖아요. 진리. 그 진리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분명한 거는 성공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팀워크나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자질도 있지만 이 사업의 속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면 내가 조금 참고 인내하고 우리 노종구 총장님 사실 아침 조회 보면 맨날 그 말씀이잖아요.
계속 그 스폰서 내로남불,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다, 이거 계속 주창하시는 이유가 사실 이 두 줄 레그에서 나올 수 있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러니까 직급이 커질수록 그 압박감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들 자신의 포지션에서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이제 본인의 얘기만 하다 보면 진짜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스폰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근데 그 컨트롤하는 자리는 이 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 와서 다른 사람이 예를 보고 그 사람이 바뀌어가면 그 자리에서 시스템 안에서 남아서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게 안 돼서 떠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좋은 파트너, 조력자를 찾는 게 어떤 성공의 그거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이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갖고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 사실 이제 그 좀 더 사업이 이제 그 글로벌화가 되게 가속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부로 달라진 게 총판이 풀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로 전환이 됐다는 거랑, 그다음에 글로벌화가 가시화가 되면서 그 이제 사업의 속도나 이러한 판도가 조금씩 다르게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타겟층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실감하거든요. 타겟층이 60대, 70대에서요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그 양재 세미나 가시면 느끼시잖아요. 한 40대로 넘어왔나 이랬는데 요새는 진짜 20, 30대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타겟층도 사실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좀 더 젊고 이러한 사람들 위주로 좀 역동적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젊은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젊은 분들을 끌어다닐 그 매력 인자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 어쨌든 흐름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읽으면서 저도 이제 제 사업에 그러한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게 많지만 다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그 성공에 대한 그 뭐 갈망은 다 마찬가지고, 또한 길에 대한 그거는 똑같지만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나 하루 그 계단 밟듯이 자신만의 어떤 단기 목표를 써갖고 장기 목표로 그 넘어가는 과정을, 이 반복되는 단순한 일들을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긍정우먼 사장님처럼 하루하루 자신감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신랑이랑 저도 그거를 자주 하거든요. 일부러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계속 좋은 사람이 몰려온다 막 이런 영상 있잖아요. 아세요? 네. 그런 영상 있어요. 그 계속 그 학원을 주는 메시지, 뭐 무슨 메시지 막 이거 일부러 이제 자기 전에 막 이렇게 틀어놔요. 그래서 암시를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 몰려온다. 좋은 사람이 몰려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는 반드시 간다. 꼭 간다. 이렇게 이제 좋은 그 자기의 그 긍정의 에너지는 진짜 제일 먼저 듣는 게 자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사실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1등, 그다음에 두 번째 팀워크 잘 맞추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다 이 사업의 이 보상 플랜 안에서 즐겁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미약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뭐 제품이나 뭐 다른 것도 좋지만 Q&A 하는 시간 1분 갖겠습니다. 뭐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이상 이제 이 더운데 사업 건강하게 잘 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